푸드트럭이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푸드트럭에 대해서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푸드트럭이라는 창업 아이템 자체를 취약계층만을 위한 아이템이거나 청년들이 인생의 첫 창업으로 도전하는 아이템이거나 자본이 없는 분들이 하는 창업이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큰 금액의 돈을 만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201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도 연매출 3, 4억 이상 꾸준하게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청년층보다도 중장년층에 은퇴하시고 창업을 혼자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부부분들끼리 같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푸드트럭 하는 사장님들을 보면 몇 년 동안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월 순수익 1,000만 원 이상 꾸준히 벌어가시면서 고수익을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이제 투자금은 단돈 몇천만 원밖에 되지가 않죠. 그래서 푸드트럭은 투자금 대비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가성비 창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푸드트럭이 창업자금은 저렴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입장벽은 높아요. 신규 인원분들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거의 없습니다. 내 가까운 지인이 푸드트럭을 먼저 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이 푸드트럭 창업에 대한 정보나 자료 자체가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푸드트럭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 점포 위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푸드트럭이 늘어날수록 본인들이 영업장소를 찾아가서 입점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점 기회와 입점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푸드트럭을 하는 기존 영업자분들은 이렇게 신규 인원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사실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드트럭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자만의 노하우나 이런 영업 전략들을 잘 오픈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매장 창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같이 매장 점포 자리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내가 부동산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매장 자리를 알아둔 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에다 연락을 해서 가맹 문의를 하는 그런 일련의 방법들이나 노하우를 알려줄 곳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푸드트럭 창업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런 조직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푸드트럭 창업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정다음이라는 본사에서 운영하는 돈가스나 닭강정, 탕수육 이런 브랜드 외에는 정식적으로 푸드트럭 프랜차이즈로 등록되어 있는 가맹 본사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푸드트럭 창업을 개인으로 알아보자니 메뉴 레시피 개발부터 차량을 만들고 영업 장소를 구해가는 것까지 혼자 하려면 생각보다 되게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드트럭이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하려면 본인이 어느 정도의 영업 장소를 내가 직접 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거나 아니면 기존의 푸드트럭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내가 입점할 수 있는 영업 장소들을 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막 장사라는 것을 처음 시작을 해서 메뉴 숙지도 잘 안 되어 있고 고객을 접객하는 이런 스킬도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오늘 수입만을 바라보고 집중하기에도 여유가 없는데 커뮤니티 활동에 영업까지 하려고 하니 상당히 막막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온 이런 푸드트럭 생태계 때문에 푸드트럭 창업이 창업자금은 저렴해도 이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공통적인 고민거리이실 수 있을 거고, 또 막상 푸드트럭 창업에 대해서 이제 막 준비를 하시려는 분들 또한 같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저한테 푸드트럭 가맹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도 공통적인 고민거리들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푸드트럭은 만들고 구입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때는 트럭이 완성되고 난 다음 이후로 영업장소, 즉 내가 장사할 수 있는 곳을 구하고 거기에서 매출을 많이 이뤄낼 수 있는, 또한 그것들을 한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는가, 이것이 푸드트럭 창업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푸드트럭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 폐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푸드트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라고 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해서 개인점으로 이제 시작을 하실 분들은 레시피 개발부터 해서 이런 영업 장소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중점으로 전략을 잘 구상해 보시고요. 또 저희 네이버 카페 푸드트럭 스토리를 통해서도 푸드트럭 창업의 전체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하시고, 또 이제 준비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주변에 물어볼 곳들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개인적인 궁금함이나 아니면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네이버 카페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씩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기에는 막막하다, 현재 상황에 내가 꼭 창업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장사하고 있는 정다은 돈가스로 푸드트럭을 처음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브랜드 자체도 이미 20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맛이나 레시피,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이제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겪어야 될 시행착오들을 많이 줄여서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푸드트럭으로 고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요즘에 이제 워낙 경기 불황이다, 내수 부진이다, 자영업자들 다 무너진다, 이런 기사들이나 말들이 많이 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시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 장사, 그것도 이제 푸드트럭으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내가 큰 매장들을 운영한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시기에는 본질 강화, 맛과 내가 충분한 서비스, 그것이 이제 친절함일 수도 있겠고, 결국에는 내 매장을, 내 푸드트럭을 한번 찾아주신 분들은 만족을 하면 다시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진입장벽을 넘어섰다 하면 본질 강화에 힘써서 결국에는 높은 매출로 이어나가서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서 푸드트럭 시장에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